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Talking About, 우리 Talking About 할 거예요.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 수다를 떨고 주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때 그 마그넷 영상 찍을 때 제가 한번 이거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나요? 이게 원래는 저희 오빠가 입던 헌옷이었어요. 헌옷, 그냥 보라색 헌옷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이다이 기법이라고 이렇게 옷감을 고무줄로 이렇게 군데군데 묶어서 염색을 시키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야매로다가 락스 부어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되게 꽤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렇게 크롭으로 잘랐어요. 이 옷에 얽힌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같이 밥을 먹으러 이 옷을 입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너 혹시 MBTI가 ENFP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뜸 만나자마자 그걸 물어보길래 나 진짜 그 언니가 무당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여기 보시면은 그 짤이 있대요. MBTI 유형별 자주 입는 옷. 근데 딱 그 ENFP가 즐겨 입는 그런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이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나 그랬듯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채널에서 그렇게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ENFP 유형인데 다른 구독자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MBTI에 과몰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좋은 지표, 좋은 그런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MBTI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쟤 이 유형이야. 나랑 안 맞아. 나 쟤랑 안 친해질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케이스. 그냥 저런 사람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알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 MBTI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는 좀 내가 맞고 나랑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하다, 좀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편협한 사고가 있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유행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ENFP이기 때문에 오늘 ENFP 빙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는 친구, 지인 혹은 애인이 ENFP라면 한번 저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MBTI 질문지가 리뉴얼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해봤는데 ESFP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현실 감각이 좀 생겼나봐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ES와 N 유형 중엔 N이 더 가깝다고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ENFP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가티는 저런 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몰입하기 금지.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사는 게 즐겁다. 네, 맞아요. 사는 게 즐겁죠. 이왕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온 거 모두에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근데 벌써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아무리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사는 게 즐겁지 않다.
한 달 되게 그렇게 반항이 없이 큰 반항이 없이 잘 사춘기를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크게 일조한 게 저희 부모님이 되게 프리하셔서 저를 막 구속한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도 다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편이어서 제가 더 이렇게 유한 성격으로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B 유형 있잖아요. B랑 J가 있으면 J는 좀 더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B는 좀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J는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편인 거고 B는 계획이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 융통성 있게 다른 거 해도 정말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그런 차이인 거래요. 그래서 B가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 저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다만 잘 지키지 않을 뿐이죠. 계획보다는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저의 생각은 제가 저번에 근황 토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이렇게 심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페인에 갔었는데 스페인에 유학을 갔는데 이 역병이 창궐을 하면서 제가 단지 몇 개월 만에 돌아왔어야 했잖아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에 무기력감도 느꼈지만 동시에 인생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네. 일이 틀어져도 다른 길로 빨리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융통성과 지혜가 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있다. 네, 맞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이거저거 그거 다 하고 싶은 편인데 무언가에 미쳐있기는 한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끈기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계획 여행보단 즉흥 여행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정말 큼지막하게만 세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제주도 도착하겠다. 그러면 대략 한두 시간 잡아. 그러면 숙소로 이동을 하겠지. 짐을 풀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서 밥을 먹자. 그리고 대충 시간 봐서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여기 들렸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인 느낌, 대략적인 것만 세우는 편이에요. 몇 시에 어딜 가고 몇 시에 어딜 가고 이렇게 세우는 여행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그 같이 다녔던 친구랑 그냥 시내에 나가서 지도 같은 거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정처 없이 거닐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얻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딱 여기 갈 거야 라고 해서 지도를 켜고 이쪽에만 몰두를 해서 가다 보면 그 주위의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근데 그냥 우리 계획 없이 돌아다녀 보자라고 했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이나 보게 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계획 여행보단 즉흥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성보단 감성이 중요. 이 뇌냐 심장이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성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감성파예요. 저한테 조금 이성적인 면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이성적인 친구들이 저를 좀 많이 잡아주죠.
규칙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규칙이 당연히 필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규칙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혼란이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무조건 매뉴얼대로만 하라는 상사가 있어.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이 부딪힐 것 같긴 해요. 그런 창의성을 좀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지명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곳에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항상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규칙을 살짝 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속은 그때그때 잡는 편. 그때그때 잡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지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번개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아니야. 만약에 동네 친구라면 저녁에 뭐 만나서 저녁에 한강 가서 자전거 탈래 뭐 이런 정도의 즉흥 약속은 오케이인데, 막 야 지금 너 홍대에 나와 같이 술 먹자 이런 약속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약속은 좀 미리 잡아두고 그때까지 열심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는데, ENFP는 뭐 항상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친구 엄청 많은 인싸고 나도 안 가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특이한가 봐요.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I랑 있으면 말이 되게 많아지고 활발해져요. 근데 같은 E랑 있다. 근데 나보다 텐션이 더 높은 E, 외향형 사람이랑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조용해지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내 기를 뺏기는 느낌이고 이렇게 막 내 기가 빨리는 느낌이야.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자기 ENFP인데 엄청 막 미친듯이 활발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ENFP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E랑 I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어서 사람 잘 안 만날 땐 INFP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약속은 그때그때 잡는 편 아닙니다. 저는 딱 정해서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전통은 고리타분하다. 예스. 물론 우리의 무구하고 무구한 정통을 정말 리스펙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전통만 따르려는 그 성향은 좀 저랑 안 맞는다. 네, 무조건 옛것, 무조건 이대로 해야만 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해진 길로만 가. 이것도 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라는 것도 사회에선 전통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듯 대학교 그냥 이름 대면 알만한 대학교 나와서 4년 동안 다닌 다음에 취직을 해.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해.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면 또 애 안 낳냐고, 왜 애기 안 가지냐 그러겠지. 그럼 애기 낳아. 이게 사회가 정답이라고 요구하는 그 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갑갑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을 정해진 길에 안전하게 놓이고 싶지 않아. 나는 중간중간에 모험도 하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 길로만 가라고 강요를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 길이 맞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나도 저기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저의 성향은 나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건 싫어. 약간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좀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들 이렇게 상대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서 주문 들어오면 피자 만들고 이런 업무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도 내가 뭐 카페에서 일한다거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그때그때 좀 새로운 데스크가 주어지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피자 들어오면 만들고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 장살 없는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서는 몇 주 만에 그만뒀었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난다. 예스. 생각만 해도 웃겨. 이렇게 조커 잡기 아시죠? 그 트럼프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포커 페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하는데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포커 페이스를 딱 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 막 나 조커 있다 어떡하지? 그래서 네, 이렇게 조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친구가 제 간을 본다고 막 바로 안 고르고 이렇게 해. 근데 친구 손이 이 조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감정 잘 못 숨겨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고 그랬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럼 너는 왜 이렇게 감정 못 숨기냐 그러면서 많이 혼났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정해진 과정은 너무 지루하다. 맞습니다. 아까 그 반복되는 일상은 날 힘들게 한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대로만 해. 이대로 살아. 이대로만 해.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 이런 건 나를 좀 죽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세계를 갈망한다. 예스. 저는 끊임없이 모험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좀 무지갯빛으로 다채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서만 이렇게 고립되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거는 싫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래서 많은 걸 배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ENFP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우주를 가지고 있다고. 각 개인마다 자신의 우주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해지고 어울리는 이 과정은 두 우주가 만나서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세계가 나한테 편입되는 거거든요.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쟁은 싫다. 맞아, 나 경쟁 진짜 싫어해. 그래서 좀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가 봐요. 우리 사회는 끝없는 무한한 경쟁 체계인데 경쟁이 싫으니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ENFP 유형이 돈을 잘 못 모은대요. 경쟁은 싫지만 나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에 편승되기는 하죠. 그치만 저는 경쟁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 피로감을 확 느낄 때가 많기는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저기 꼭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언어 표현이 뛰어나다. 예스. 왜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거를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언어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죠. 네. 위기 대처의 소질을 보인다. 예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계획형인 사람들, 이렇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획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조금 비교적으로 이
이 매뉴얼밖에 없어. 근데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진 손님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이건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제가 위기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 위기대처에 좀 소질이 있나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감각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다. 감각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요. 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감각적인 쾌락의 끝판왕이 약간 마약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 마약, 담배, 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마약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담배, 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욕망에만 충실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땡짜땡짜 놀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제 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성욕이 막 끌어넘치면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런 게 이제 다 쾌락주의인 거잖아요. 욕망, 쾌락주의. 욕망에만 이끌려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요. 욕망에만 충실하면 내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이성을 더 중요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편이다. 예스. 새로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것도 오해인 게 모든 사람한테 막 살갑게 대하고 막 친해지자고 들러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다가가는 편이고 미쳤다고 아무 사람한테나 다가가진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은근히 낯가린다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 예스. 그러니까 늘 충동적이다라고 하면 노일 텐데 충동적인 면이 있다 그럼 예스. 진짜 그 저번 학기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서 그냥 냅다 화장실로 가서 가위를 들고 앞머리를 잘라버렸었거든요. 정말 충동적으로 머리는 괜찮아, 어차피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잘랐었다가 완전 망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물건을 사는 거에 있어선 충동 구매를 자제하려고 해요. 되게 신중하게 사려는 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면 즐겁다. 예스. 실패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죠. 결과가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좋은 결과가 나왔지 못하더라도 그 내가 도전했다라는 그거에 더 의의를 둡니다. 제가 이번에 그 2023년이 시작되면서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때 제가 바라던 인간상 똑같이 설정을 했었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거였냐면 이제 모험가였죠. 인생을 즐기는 모험가처럼 살자.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걸 다 이뤄내는 그런 사기캐가 되자. 그렇게 새해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세운 그 목표 중에 몇 개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조그맣게 세웠었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번지 점프 해볼 거고 번지 점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동굴, 우리나라에 보니까 꽤 동굴이 많더라고요. 그 동굴 체험도 해보고 싶고 또 라틴 댄스도 몸이 한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라틴 댄스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내년에 얼만큼 제가 그 버킷리스트를 달성을 했는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이 많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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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지금은 좀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많이 주면 그만큼 나중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처받는 건 결국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웬만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정은 많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노래나 영화 등 작품에 감동받아오는 일이 잦다. 전 매일 울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슬프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눈물을 흘려버리는 수도꼭지입니다. 안 운 적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예스. 감정 기복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 심한 감정 기복을 주위 사람들한텐 티를 내려고 하진 않죠. 왜냐면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맞춰주는 게. 그래서 저는 주로 혼자 있을 때, 방에 혼자 있을 때, 쉴 때, 그럴 때 잠깐 이렇게 우울해졌다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또 그러다 혼자 있을 때 감정 기복 이렇게 내려가서 우울함을 느끼다가 다시 올라오고, 약간 이런 편이죠. 이거에 얽힌 일화가 또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 2달 정도 있었잖아요. 작년 연초에. 그때 이제 제 한국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제 스페인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사는 동네에 놀러 가서 몇 주 동안 있었으니까 제 그 친구가 자기 가족도 소개시켜주고 자기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복작복작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숙소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스페인 친구가 집이 2개여가지고 빈집을 저희한테 렌탈을 해줬어요. 근데 그 빈집이 꽤 컸어요. 방이 막 여러 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 하나 차지하고 다른 방은 제 친구가 차지해서 이렇게 그 숙소에 들어가면 각자 방에 있느라고 이렇게 접점이 많이 없었어요. 쉬면서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혼자 갑자기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실에서 밥 먹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너무 외롭다, 좀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있어서 너무 좋대요. 오히려 같이 있는 게 더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와, 우리 성격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ENFP가 칭찬받는 거 진짜 좋아한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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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저는 칭찬받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칭찬 스티커도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있으면 나 스스로도 나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받기 꽤 각박한 사회입니다. 물론 내 친구들, 내 연인, 내 가족들은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겠지만 이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 스티커 사가지고 내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거는 진짜 칭찬받을 만했다 그러면 스티커 막 다이어리 붙이고 그렇거든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들한테 나 칭찬 좀 해주라, 내 장점이 뭐야, 내 어떤 면이 귀여워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내 친구들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잘 얘기해줘요.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잘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또 웃겼던 게 스페인에 같이 갔던 친구가 저랑 성향이 되게 달라요. 아마 저랑 MBTI가 완전히 반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감정이 또 이렇게 다운되는 그 시기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칭찬 좀 해주라, 나 칭찬 좀 해줄래? 막 이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놀라던데, 그래서 칭찬받고 좀 기분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되게 그 말티즈 강아지 같대요. 그 말티즈 강아지가 막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신나서 이렇게 막 미친듯이 춤춘 게 있거든요. 그 짤이 생각난다면서 되게 강아지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전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근황 토크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랑 이걸 꼭 해보세요. 칭찬하기 게임. 그러니까 한 명씩 그냥 돌아가면서
보여주면 MFP는 너무너무 감동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이상형에 대해서 다뤘던 만화도 있었는데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통 튀고 말이 많고 이렇게 미친 듯이 왈왈왈왈 거리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는 차분해야 돼. 나랑 같이 팡팡팡팡 뛰면은 안 돼요. 좀 차분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 유형을 웃게 만들었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아, 내가 좀 웃겼네 이러면서 더 웃기고 싶다, 막 더 장난치고 싶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장난기를 발동시키는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대화가 일단 잘 통해야 돼. 이건 근데 당연한 거야, 그치?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사귀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대화를 잘 통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구속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ENFP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 안 돼. 자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같이 하자 했을 때 그걸 왜 해?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이제 아웃이야. 꺼져. 나 너랑 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FP를 꼬시고 싶다. 그러면 ENFP가 하자고 하는 거에 다 예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주는 사람이 옆에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막 나쁜 남자, 그런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나쁜 남자, 뭐 착한 남자. 나쁜 남자 고른 사람 난 이해를 못하겠던데 나쁜 새끼를 왜 만나지? 일단 인성이 바닥이면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일단 인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거 제 사전에 밀고 당기긴 없어요. 그 당기기만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썰로 이어지는데 저는 짝사랑 전문가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낮에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진짜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직진을 하는 직진녀였거든요. 그래서 흑역사가 많아요. 특히 고등학생 때 흑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MFP 좀 꼬셔볼까? 이제 당겨서니 밀어볼까? 그러면 그대로 밀려요. 절대 밀지 마세요. 당기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일탈은 마지막이네요. 일탈은 삶의 필수적이다. 예스. 그러니까 일탈이 잦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이제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탈이 잦으면 안 되지만 이따금씩 내가 나의 정해진 그 일상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여행한다든지 진짜 스스로 생각하기에 미친 짓이라고 진짜 스스로